저는 김문수 장관님이 경기도지사라고 자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장관님이라고는 잘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장관이에요. 최민희가 지금 상임위원장이잖아요. 방통위 상임 뭐 방송 무슨 어쨌든 상임위인데 참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은하수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으로 그 선출이 됐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방통위원이 2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쭉 벌어졌는데 그때 방통위원 임명됐으면 국회의원 못 됐겠죠. 그럼 국회의원 못 됐으면 상임위원장도 못 됐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상임위원장이 아닌 그 국회의원으로서 대정부 질문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김문수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이면 지금 뭐 이것저것 고용과 노동과 관련된 레이버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52시간도 있고 뭐 반도체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뜬금없이 최민희가 뭘 물어봤느냐?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국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국적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김지용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김문수 장관의 매력이면서도 한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답을 갖다 좀 띄워봐 주세요. 김문수 장관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문수 장관님은 그냥 직진밖에 없는 것 같아. 그야말로 돌직구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커브 이런 게 없어. 김구 선생의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 이야기 안 했으면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민희 같은 사람이 정혁진 장관 맞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대본대로 그 헌법재판 한다면요. 저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할 수 있습니다. 대본대로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재판을 저딴 식으로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1번부터 예를 들어서 오늘 12시부터 뭐 그 선착순으로 1, 2, 3, 4, 5, 6, 7, 8, 9, 9명을 그냥 그 성인으로 그러니까 40살 헌법에 따라 가지고 40살 이상인 사람 법 적용이 필요 없고 대본대로 하는데 무슨 법 적용이 40살도 필요 없겠네. 그냥 성인 20살 넘어가는 요즘은 또 이제 그 미성년자도 더 낮춰졌으니까 어쨌든 성인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9명 아무나 뽑아가지고 헌법재판관 시키면 되겠네. 대본이 있으니까. 대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헌법재판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TF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그 생각했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김성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대법관 시켜준다 언감생심이고요. 헌법재판관 시켜준다 언감생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법관은 모르겠고 그렇게 할 거면 헌법재판관 나도 할 수 있겠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무나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장관이 됐는데 최민희 의원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 장관 그러면 기분 좋네. 셀프 장관 됐어요. 김구 선생의 국적이 뭡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저는 딱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내버릴 것 같아. 모르겠는데요. 아니 너 사학과 나왔다면서 그래도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김신 장관이나 그게 공군참모총장 그다음 그 김구 선생의 제가 작년에 유튜브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김구 선생의 손자들이 이렇게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뭐 다 이렇게 깜빵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저한테 물어보고 그럽니까? 그런데 저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를 김문수 장관이 몰랐겠습니까? 김구 선생의 국적은 최민희가 그 기대했던 답은 김구 선생 국적 일본 국적 아니었을까요? 이런 답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김구 선생의 국적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저게 정답이거든요. 왜 정답이냐? 그 다음 것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 저 기사를 보고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서치를 해봤어요. 뭐 논문까지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는데 황선익 교수님이라고 국민대 사학과, 옛날로 따지면 국사학과죠. 한국 역사학과 교수. 그 황선익 교수가 독립신문, 그러니까 임시정부와 관련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매체에다가 기고한 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저 필자가 누구냐, 저같이 그냥 일개 듣보잡 변호사가 아니고 전문가란 이야기예요. 전공자란 이야기예요. 그 국사학과,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가 쓴 글이라는 거고, 어디에 실렸는가, 독립신문에 실린 거예요. 뭐 예컨대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극우 꼴통 보수신문에 실린 게 아니고 어쨌든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산하 독립신문이란 곳에 그 황선익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가 쓴 글인데, 그 다음 페이지. 중간 정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현실적으로 중국 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일본의 식민 지배로 국외 왕래가 자유롭지 않았다. 유럽에서 활동한 서영애라고 한 분 계세요. 그 다음에 안창호는 미국에서 그런 경우에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안창호 선생이 중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했대요. 그러니까 안창호 국적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엔 제가 찾아서 띄워드리진 않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국적은 뭐였을까요? 이승만 전 대통령도 그 중국 국적 취득했을까요? 아니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 국적이었겠네.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 다음에 서양 여자 프란체스카 여사랑 결혼도 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였겠네. 아니에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적이 없었어요. 무국적자였어요. 조선 국적도 아니에요. 일본 국적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긴 했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정식 국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국적이 이승만은 없었어요. 그런데 안창호는 똑같이 이승만과 같이 그 미국에서 활약했던 안창호는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서재필. 서재필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어요. 일본으로 도망간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죽었지. 한국에 있었으면요. 김옥균 같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김옥균 같은 사람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그 고종이 보낸 첩자에 의해 가지고 상해까지 이렇게 유인돼서 상해에서 그 사람이 그 이름이 뭐였더라? 홍종근인가? 어쨌든 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권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러니까 고종이 그 자객한테 그 김옥균의 시체를 조선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김옥균이 죽은 상태에서 시체로 된 상태에서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고종이 얼마나 열을 받아 했었는지 김옥균을 죽은 상태에서 시신인 상태에서 어떻게 했는가? 능지처참을 해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능지처참하는 것도 끔찍한데 죽은 사람을 능지처참하고 그 다음에 그 목을 저기 그 남대문에 바로 요 앞에 그 남대문에 효수해가지고 며칠 동안 걸어놨다.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서재필도 한국에 있었으면은 그 당연히 이제 사형당했겠죠. 그런데 그 서재필이 어떻게 했는가? 일본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서재필도 천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재필은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정치학 박사를 땄지만 서재필은 미국 가서 의학 박사를 땄잖아요. 서재필이 의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재필의 국적은 무엇이었는가?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서재필은. 그런데 이승만만 어떻게 했다? 국적을 따지 않았다. 아까 그 논문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창호도 중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외 왕래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면 그 이들 외에도 그래서 국내에서 전도 유망한 사람들이었지만
중국에서는 임시영부의 요인들이라고 해도 이방인이었을 뿐이다. 에트랑제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저 그 논문의 취지를, 저 페이퍼의 취지를 쭉 보면은 상해 임시정부의 고위직에 있었던 요인들도 중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중국에서 최소한 거류증, 뭐 영주권 같은 거겠죠,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여기에 김구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러하지가 않았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김구 선생의 국적이 뭔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글들 내가 옛날에 읽어봤더니 옛날에 뭐 안창호 같은 분들도 중국 국적, 서재필 같은 분들은 미국 국적 그렇게 취득했대더라.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국적을 취득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창씨개명은 안 했으니까 일본 국적이야 취득했겠냐만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취득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누구로부터 그렇게 많은 그 서포트를 받았습니까? 후원을 받았습니까? 장개석이 김구 선생을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옛날 이제 뭐 역사책들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러면 가을향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레닌한테도, 이동영인가 누군가는 레닌한테도 하사금 받았고요. 장개석은 아마 그 중국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김구를 비롯한 많은 우리나라 그 독립투사들한테 그렇게 뭐 물심양면으로 지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개석이 어이 김구 선생 뭐 거류증 받겠어? 뭐 중국적 필요해? 뭐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확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저 황 교수님이 쓰신 그 저 페이퍼 읽어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마치 김문수 장관이 매국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아픈 진실이에요. 아픈. 예컨대 제가 사법시험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제 39회 사법시험에 똑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붙었단 말이에요. 40회 시험에 붙어가지고 연수원 30기인데 그러면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 시험 붙었을 때 똑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갖다 숨긴다고 해서 그게 숨겨집니까? 숨긴다라고 해서 뭐 그게 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거의 일본,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1인당 GNP는 역전했다고 그러는데 일본에 비해서 국력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따라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수교했을 때 65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몇 년 그 60주년인가 아마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그 수교를 했을 때 한국은 일본의 GNP의 몇 %였느냐? 3%예요. 3%.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3배쯤 많다라고 치면 1인당 GNP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런데 지금은 그 10배를 따라잡은 거예요. 10배를.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 받았다라고 한 사실이 숨겨집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 지배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친일파입니까? 매국노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세계 어느 나라를 봐라. 식민지였던 나라가 식민 모국만큼 삐까삐까하게 잘 살고 일본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번에 하얼빈에서 뭐 있었습니까? 동계 아시안 게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금메달이며 메달 더 많았더만. 이렇게 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럼 뭐랑 똑같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시험 쳐가지고 저만 똑 떨어졌지만 어쨌든 저는 그 다음에 1차 2차 다 돼가지고 그래도 지금 밥 먹고 산다, 변호사 하면서 듣보잡이긴 하지만 그러면 됐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저의 그 흑역사 같은 거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일제시대 때 한국의 조선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국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국적이었습니까? 아니거든.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 국적이었습니까? 대한민국 1948년에 세워졌는데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 국적이었습니까? 아닐 것 같은데.
아픈 진실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일제시대 때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 국적이 어디 국적이었냐.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저는 외칩니다. 그걸 갖다 자랑스럽다고 외친 게 아니라 아프지만 외치는 겁니다. 그 다음 것 좀 띄워봐 주세요. 일제시대 때 조선시 저 한반도에 살았다고 희정님 감사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저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몇십 년 뒤에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분이 몇십 년 후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상을 받았어. 무슨 상 받았습니까? 노벨상을 받았어요. 조금만 키워봐 주세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표는 일제 말기인 1939년에 목포 상업학교에 입학해서 5년 만에 졸업했다. 이게 그가 받은 정규 교육의 마지막이다. YS도 대학 나왔는데 DJ는 대학 못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상업학교 시절은 아주 평범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두 차례에 걸쳐서 급장, 반장이네 저기 급자인데 급장을 지내고 교련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그 군국주의 시대 때 저희도 고등학교 때 교련했거든요. 어쨌든 일제시대 때 군인들이 그 인도했던 일본 군인들 일군이 뭐 가르쳤던 그 교련에서 간부를 갖다가 하기도 했다. DJ가. 그래서 동기생들에게는 기억에 남는 친구로 되어 있다. 공부는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1등과 4등을 했대. 3학년 때는 2등을 했대. 그때 뭐 1등 했던 사람이 누구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창씨 계명에 의해서 성명이 이름이 풍전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학업 성적표에는 특히 일본어, 수학, 역사 등의 점수가 눈에 띄게 높았다. DJ가 일본어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 기자하고 그거 할 때 일본어로 어디서 일본어 했는데 무지하게 잘하던데 그게 어디서 했습니까? 영어는 뭐 늦게 배워가지고 뭐 영어 발음 같은 건 좀 그래도 일본어는 거의 네이티브 같이 뭐 일제시대 때 태어났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DJ는 일본어를 잘했대.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적표에 이름이 뭘로 되어 있다? 김대중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풍전대중이래. 풍전이 뭡니까? 풍이 풍신수길할 때 그 풍이잖아요. 풍신수길이 누굽니까? 도요토미가 풍신이잖아. 그러니까 저때 풍은 뭐냐면 도요란 말이죠. 도요토미 할 때 도요. 그 다음에 다나카상 할 때 전이 다가 전이잖아요. 밭전자가 일본어로 읽으면 다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타 대중이니까 다이중가 뭐 이럴 거야 아마.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친 사람입니까? 국적이 한국 국적인데 일본 이름을 풍전대중으로 바꿨어?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민주당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일제시대 때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 국적은 한국 국적이야. 조선 국적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 국적이야. 그런데 왜 김대중은 풍전으로 이름 바꾸지? 김이라고 하는 좋은 성 내버려 두고 왜 이름을 풍전으로 바꿉니까? 그럼 뭐랑 똑같냐면요.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성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정혁진인데 저는 이제 듣보잡 변호사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냥 처음 본 댄스 오픈에 막 안겨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나 이름 바꿔야 되겠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온양정 씨 20대 종손이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름 바꿀래요. 어떻게? 풍전으로 바꿀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 등화 같아.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풍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저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박수 치겠습니까? 그거 미친놈 아니야? 저 새끼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정씨 집안에서 저런 놈 나왔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DJ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창씨 개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창씨 개명했어요. 그래서 일본 육사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일본 육사 가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일본 사람 되고 싶었는데 창씨 개명 하라고 그러니까 만세 만세 뭐 반자이 반자이 막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창씨 개명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나 창씨 개명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도요 그 풍자에다가 뭐 다나카상 할 때 그 다자 해가지고 풍전으로 나는 창씨 개명해야지 이랬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박정희나 김대중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똑같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장 못 받았어요. 일제시대 때 그 김대중 대통령 목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포상업학교 목상 나올 때 창씨 개명할 때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옛날 책들 쭉 읽어보니까 내가 대학을 가고 싶어. 근데 나름대로 저희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온양경 씨가 20대 종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창씨 개명할 수가 없지. 근데 내가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 그래가지고 충남에 있는 무슨 온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무지하게 잘해가지고 동경제국대학에 합격을 딱 했어. 합격까지 했어. 그런데 졸업장이 없으면 조민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졸업장 없으면 대학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일본 다나카상인데 나카무라상인데 나카무라 선생님이 저를 딱 불러. 정혁진이 일로 와봐. 너 이번에 동경대 합격했다면서. 축하해. 그럼 창씨 개명 해야지. 그래서 네? 저는 저희 집안의 종손이기 때문에 창씨 개명에 치읓자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나카무라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너 졸업장 안 써줘. 너 졸업 안 시켜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고민하겠지. 내가 동경대 가고 싶은데 내가 동경대 가기 위해서 내가 진짜 불철주야 공부를 했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컨대 우리 아버지 그보다 우리 애가 그랬단 말이야. 그럼 저 같아도 어쩔 수 없다 혁진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네가 그러니까 우리 창씨 개명하자구나. 그래가지고 풍전으로 창씨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김대중도.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때 일본 국적이 아니었으면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내선 일체 운운할 필요도 없고 왜 조선 사람들 보고 이름까지 바꾸라고 했겠는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창씨 개명하고 이름이 국적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였는데 진짜 거기에다가 전쟁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6.25 전쟁 두들겨 맞아 가지고 그나마 그 거지였는데 자루까지 찢어진 그런 거지 같은 나라였는데 그 나라 이만큼 만들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훈장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 식민지였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다? 그런데 그거 극복해 가지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만들었다? 그 정도는 생각해야 국회의원 정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장관님이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본인이 소신껏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이번에 내가 지지율 높은데 지지율 여권 내 1등인데 내가 조금만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조금 유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면 내 지지율 더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당에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대통령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도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으면 저런 말 못할 거예요. 근데 김문수 장관은 그런 거 없잖아요. 난 내 원칙대로 꼿꼿하게 대통령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장관까지 하고 경기도지사까지 하고 국회의원도 했는데 저런 모습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김문수 그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이거 머리를 갖다 막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그래야지 발전이 있지. 인정할 것도 머리는 다 맨날 일제 샴푸로 감으면서 입으로만 어쩌고 저쩌고 친일파 죽창가 이렇게 백날 외치다가 그러다가 일제 샴푸 짠하고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망신이지. 어쨌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 개인적인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일제 시대 때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승만처럼 미국이나 어디나 이렇게 가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꼿꼿하게 그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창씨 개명을 했던,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던 버들 유자는요, 창씨 개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버들 유자는 일본에 야나기라고 하는 성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유혁진, 제가 류혁진이었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창씨 개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창씨 개명 안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의 국적은 일본 국적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일본 국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씨 개명을 했다라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웃긴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